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안양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보내는 사연은 몇 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부터 다니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 규모도 좋고 튼실하기도 했지만 복지 좋고 회사 분위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었죠. 그런 회사니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지원한다고 해도 될 자신은 없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취업해야 하는 시기에는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직 준비 중에 그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그것도 제 업무 직종인 비서직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았죠. 그래서 되지 않더라도 이력서나 내보자 하는 마음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게 최종 면접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기대하지 말자 다짐하면서 갔는데도 정말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대표 비서실 직원을 뽑는 거라 그런지 면접관 중에 대표님도 계셨죠. 4명의 지원자들에게 면접관들이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딱딱하고 무섭게 질문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긴장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회사 분위기가 좋다더니 대표님이 참 좋구나 했죠. 긴장했지만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착각인지는 몰라도 대표님이 저에게 호의적이라는 느낌을 면접 내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전화를 받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엄마가 놀라서 방으로 뛰어오실 정도로 전화를 끊자마자 소리를 막 질러댔죠. 입사하고 대표님을 모시면서 정말 잘 뽑았다 생각하시게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제 스펙이 조금은 부족했을 텐데 제가 뽑힌 건 대표님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듣던 대로 대표님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셨고 회사 내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죠. 잘 쉬고 잘 놀아야 일도 잘하는 거라고 직원들의 여가도 신경 썼어요. 직원들 중에 저처럼 대표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최고였죠. 능력 있고 친절하고 멋지다고 좋아들 했어요. 인망이 높은 대표님에 대한 소문이 꽤나 퍼졌는지 업계 잡지나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자리에 나가면 괜히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간혹 대표님이 과하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가끔씩 자화자찬을 하는 걸 즐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대표님이 말하는 것이 모두 사실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 그것도 나쁘게 보이지 않았죠. 그저 이런 사람이 제 상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루는 함께 일하는 비서실 선배에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대표님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대표님이랑 일하는 게 너무 뿌듯해요. 그렇지.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이러다 대표님 너무 유명해지시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어쩜 대표님은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하실까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 직원들을 위하는 대단한 김 대표. 네? 아니야, 아무것도. 선배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죠. 대표님이랑 오래 일했으니 그래도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렇게 좋은 분인데 선배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한 서너 달 지났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회식 자리가 있었죠. 회식이 고역인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 회식은 너무 좋았어요.
상사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풀고 억지로 술 먹이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싶은 사람만 술 마시는 분위기여서 그날도 전 한껏 들뜬 마음으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대표님이 그날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술을 드시다 말고 옆자리에 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스킨십을 하는 편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동생이나 조카를 예뻐하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표님이 저보고 잠깐 밖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갔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 없는 골목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냥 멍해져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정씨, 내가 이런 마음이 든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멈추려고 했는데 자꾸 수정씨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미안해요. 내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놀랐죠? 아, 괜찮아요. 그런데 전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 그래요. 당장 답변 안 해줘도 돼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제가 모시는 상사고 정말 남자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죠. 대표님과 저는 띠동갑도 넘는 나이 차이였거든요. 그런데도 키스를 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자꾸 남자로 보였습니다. 대표님은 그 이후로도 저한테 계속 대시를 했어요. 주말이면 만나서 밥 먹자고 하고 평일이면 언제 일 끝나냐고 물어보고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죠. 그게 또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어서 한두 번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표님이 남자로 느껴지더라고요. 대표님은 이혼남이고 전 남자친구 없는 싱글이니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안 될 거 있나 싶어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밀 사내 연애가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둘이 사귄다고 회사에 공개하기에는 둘 다 많이 부담스러웠죠. 원래도 대표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에 뿌듯해했는데 남자친구가 되니 그 마음이 몇 배가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제 남자친구라는 게 마냥 자랑스러웠죠. 남자친구가 되었으니 대표님 말고 남자친구라고 말할게요. 점점 더 남자친구가 좋아졌고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강한 리더였지만 저와 있을 때에는 제게 힘든 이야기도 하고 많이 기댔죠. 전 그게 더 좋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다는 점이요. 그렇게 행복하게 몇 달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와 회식을 했어요. 그날은 저희 비서실과도 관련 있는 업무여서 남자친구와 저, 선배와 거래처 사람들이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여자 팀장이 하는 짓이 꼴사나웠어요. 대놓고 남자친구에게 꼬리를 치는데 정말 꼴불견이었죠. 김 대표님, 대표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뭐 남들하고 똑같죠. 피곤하면 자고 뭐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골프는 안 치세요? 골프도 치죠. 이래저래 지인들 많이 치시니까 함께 조금씩 쳐요. 어머, 그럼 저도 좀 껴주세요. 저 완전 초보인데 대표님 쫓아다니면서 좀 배우면 안 될까요? 저도 뭐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보통 사적인 모임이라기보다 일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그럼 되실 때 꼭 연락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자꾸 자기랑 공통점 하나라도 찾으려고 계속 질문을 해댔습니다. 일 때문에 회식하는 건지 남자 꼬시려고 회식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보기 싫었지만 제가 여자친구라고 그만 좀 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꾹 참았죠. 그래도 남자친구가 받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벽을 치면서 응대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였습니다. 종종 핸드폰을 흘리고 다니는 남자친구가 또 사무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가더라고요.
수행 비서님이 올 테니 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연락이 왔죠. 핸드폰을 챙겨 나오려는데 때마침 새 메시지가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지난번 회식 때 꼬리치던 그 팀장이었어요. 어제 즐거웠다고 잘 들어갔냐는 내용이었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문자인데도 참 끈적거리는 느낌이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는 저녁에 일 때문에 자주 보는 지인과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들기 전에 저를 보러 왔었죠. 바빠서 미안하다고 이렇게라도 얼굴 보고 가니 좋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본 건 아니지만 남의 메시지를 본 거니 남자친구에게 확인해 보기도 그랬죠. 애인 간에도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다고 항상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시간에 대해서 터치도 안 했고 저도 되도록 안 하려고 했어요. 어제 지인과 함께 이 사람을 만났나 보지, 일 때문에 함께 만났나 보지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어제 그 늦은 밤에도 제 얼굴이 보고 싶어 달려온 남자친구를 떠올리면서요. 괜히 이 여자가 일로 만난 걸 오버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남자친구에게 물어볼 거리도 못 된다고 치부했죠.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도 저를 만나러 오거나 오지 못하면 꼭 전화통화라도 하는 남자친구인데 그를 믿자 했어요. 회식 때 제가 본 모습처럼 이 여자가 일방적으로 이러는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남자친구의 여자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죠. 한 달 전쯤 함께 일하던 선배가 다른 임원 비서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새로 후배가 들어왔죠. 그 후배가 상담할 게 있다고 퇴근하고 만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든가 생각하며 퇴근 후 커피를 마시다가 벌컥 마시던 커피를 내뿜었어요. 정선씨, 뭐라고 했다고요? 진짜 황당하죠, 선배님. 정말 한 번도 대표님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저랑 거의 20살은 차이 나는데. 그리고 전 남자친구도 있고 대표님도 아시거든요.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사람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고요. 대표님 진짜 진지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선배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에서 대표님 얼굴도 못 보겠고요. 심장 소리가 쾅쾅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에게 했던 고백 그대로 후배에게 했네요. 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함께 일하는 후배한테 말이죠. 저한테 그 고백한 지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분노가 이글이글 솟았습니다. 후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괜히 밉더라고요. 후배 앞에서 제 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말 갖은 애를 다 썼죠. 제가 남자친구도 있고 전 대표님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연락하세요. 어제는 집 앞에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선배님, 저 회사 그만둬야 될까요? 그래도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선씨, 정말 불편하고 힘들겠다. 어떻게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비서한테 그러니? 더구나 네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네. 미안해. 후배한테 사실은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라고 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후배는 딱 이렇게 거부한 걸 전 왜 이 사람에게 넘어가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나 제 탓도 했고요. 후배는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죠. 자기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난리가 났대요. 회사 찾아오겠다고, 대표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했다네요. 전 꾹꾹 참고 있다가
주말에 만난 남자친구에게 터뜨렸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후배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것도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누구한테나 정해진 대로 내뱉는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어린 사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고? 그거 도대체 몇 명한테 써먹은 말이에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눈앞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고 부시고 싶은 마음이었죠. 근데 남자친구는 그다지 당황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니야. 정선 씨가 뭔가 크게 오해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정선 씨한테 그런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정 씨. 그렇게 흥분하지 마. 이리 와봐. 나한테는 수정 씨밖에 없는 거 알면서 그래. 날뛰는 저를 붙잡고 진정시키는데 전 바보같이 저밖에 없다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내가 이렇게나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구나. 이런 사람을 믿고 싶어졌구나 하고요. 정선 씨가 일을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밥 한 번 먹였어. 정선 씨가 일 잘 못하면 자기가 힘들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고백은 뭐예요? 아니 내가 왜 정선 씨한테 고백을 해. 정선 씨한테 한 게 아니라 수정 씨 이야기한 거야. 정선 씨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좋아하게 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한 거야. 물론 수정 씨라고 말은 못했지만 말이야.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날 정선 씨가 밥 먹으면서 술을 시키더니 술을 좀 많이 마셨어.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수정 씨하고 언제나 함께 옆에 있고 싶다고. 알잖아. 매일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바빠도 수정 씨 얼굴 보려고 달려가는 거.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말도 많은 거.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힘들어하지 마. 수정 씨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다. 울지 말고 나만 믿어. 알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는데 바보같이 전 사르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네요. 금방 들통날 일을 왜 그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죠. 남자친구에게는 진짜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어요. 네, 제가 아니라요. 네? 누가 결혼을 한다고요? 대표님이요. 아직 날은 안 잡으셨는데 곧 하실 것 같아요. 누구랑 결혼을 해요? 대표님이? 아, 이비서님은 모르셨구나.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인데 대표님이랑 사귄 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사귄 지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바쁘신데 주말마다 만나시고 사이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되게 잘 나가는 집안 분이시래요. 치과도 엄청 잘 되고 치과 쪽에서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 전혀 몰랐을까요? 대표님이 사적인 일은 잘 비서실에 안 알리시는 편이니까요. 아직 대표님에게 내색은 하지 말아주세요. 곧 결혼 날짜 잡으시면 비서실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남자와 만나면서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참아야 할 때가 참 많네요. 수행 비서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어지지 않을 뿐이었죠. 어떻게 그동안 전혀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비서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보낸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몰랐을까요? 그동안 여자친구가 내내 있었다니 저만 몰랐지 제가 대표님 세컨드였네요. 전 여태까지 제가 여자친구라고 남자친구에게 들이대는 여자들을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만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입사하고부터 바로 사귄 것도 아닌데 비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 생각해 보았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몰랐죠. 주말 스케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스케줄 안에 여자친구는 없었습니다. 그 스케줄 속에 숨겨서 여자친구를 만난 거죠. 주말에 하루는 꼭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일 때문에 사람들과 미팅이 있거나 골프를 쳐야 한다고 했고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도 어렵다고 다 끝나고 밤에 전화하겠다고 했었어요. 큰 회사 대표니 그러겠다. 주말에도 못 쉬고 얼마나 힘들까. 거기에 부모님 댁에도 자주 찾아뵙고 참 효자다. 남자친구 참 대단한 사람이고 멋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거래처 여자 팀장 일도 후배 일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래처 팀장하고도 만났던 거고 후배에게도 고백했던 거죠. 도저히 회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말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도 며칠을 회사에 나가질 못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입니다. 따져 물을까? 회사에 가서 다 뒤집어 놓을까? 아니면 결혼식에 가서 난리를 칠까? 그런데 따지면 뭐가 달라질까? 뒤집어 놓으면 뭐가 달라질까? 제가 더 초라해지는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전에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나 줄까 싶었죠. 자꾸 자책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남자에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을까? 바보 같은 저에게 자꾸 화만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졌죠. 이대로 회사를 다닐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비서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함께 일했던 선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병가를 냈다더니 어디가 많이 아픈 거냐고 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대표와 만나게 된 일, 다른 여자들 이야기, 그리고 원래 있었다는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까지요. 선배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씩 한숨을 내쉬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선배가 얘기했어요. 너만 당한 거 아니야. 김 대표 그런 사람인 거 알 사람들은 다 알아. 네? 김 대표 여자 관계 복잡한 거 알 사람들은 다 안다고. 나한테도 사귀자고 했었어. 정말요? 그래. 난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했는데도 집요하게 굴어서 사이가 껄끄러워졌지. 그래서 이사님 비서실로 옮긴 거야.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왜 옮기시나 했어요. 나야 옛날 일이지만 그나저나 수정씨 너무 힘들겠다. 내가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는 상사인데 그런 얘기 쉽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사람을 잘 못 봐서 그렇죠. 아니야. 그 사람 작정하고 그러는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 근데 난 고백 받기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조심하고 있었어. 어떤 얘기요?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비서 뽑을 때 자기 취향인 여자들만 뽑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기분 나빴는데 듣고 나니까 은근히 김 대표 경계하게 되더라. 그리고 회사 안에서만 만나는 여자가 몇은 될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 선배 이야기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제가 좋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습관이었던 거죠. 습관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비서로 앉혀놓고 꼬시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또 꼬시고 이렇게까지 질 나쁜 남자였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만나지 않았어요. 계속 연락이 왔지만 그냥 받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연락에 답장도 하지 않으니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자친구라고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니 그냥 김 대표라고 말할게요. 김 대표 얼굴 보기도 끔찍하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지만 이만한 회사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이 좋은 회사 그만두는데 정작 잘못한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꼴은 볼 수가 없었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좀 나아질 텐데 언제 발령이 날지도 미지수였어요. 그 사이 김 대표가 결혼한다는 소문이 사내에 퍼졌습니다. 제가 김 대표 비서니 여기저기에서 자꾸 저에게 결혼 소식에 대해서 물었죠.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놈의 결혼 이야기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다들 저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는데 진짜 끔찍했죠. 그러던 중 친한 여자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속병을 끌어안고 지내는 것이 힘들어 그날 과음을 좀 했네요. 그리고는 동기들에게 제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대표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 진짜 충격적이다. 수정씨 어떻게 하니? 다른 동기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저기 있잖아. 실은 나도 수정씨랑 같은 처지야. 나한테도 그랬어. 나한테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 좋아하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고백했어. 나도 금방 좋아져서는. 이렇게 말한 동기는 말을 다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제 동기 중에도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팀 후배가 얼마 전에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후배도 똑같은 일 겪었더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배신당해서 어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거 겨우 설득했는데 내 동기들도 그랬을 줄이야.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안에서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지 다들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지내는 것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들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냐고, 그만둬야 할 사람이 있다면 김 대표라고 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색을 드러내주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동기들은 똘똘 뭉쳐서 김 대표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김 대표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로 했죠. 이렇게 앞뒤 다른 사람이 여자 문제만 있을 리가 없다고, 회사 일로 어떤 부정한 짓을 했을지 모르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들었던 일들, 비서 일하면서 들었던 일들을 파고들기로 했어요. 저도 김 대표와 만났던 동기도 다른 동기 후배도 그동안 주워들었던 이야기들을 모았죠. 인사총무팀, 격리회계팀 등 각 팀에 있는 동기들이 저희들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 수행 비서님에게 다른 핑계를 대고 그동안의 김 대표 동선에 대한 내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 대표 컴퓨터에 연결된 카카오톡에 들어가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저장해서 증거를 모았죠. 핸드폰을 종종 사무실에 흘리고 다니는 김 대표 성격상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정도야 이미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그동안 개인적인 일에 법인카드를 많이 써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 일정의 장소, 시간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일치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었죠. 인사청탁은 물론이고 하청업체에서 접대까지 받은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막상 찾아내니 더 허무해지더라고요. 여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리나 저지르는 더러운 범죄자인 줄도 모르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까지 했었다니요. 제 앞에서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좋은 사람인 척 해왔던 행동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치가 떨렸죠. 증거를 모두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행적을 비교하고 관련 영수증들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까지 모두 넣었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날에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날이 바로 김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가 발표되는 그 전날이었어요. 전날 사내 게시판에 익명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물론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이건 음모라는 소리가 나올 수 없게 저희가 제대로 준비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니 회사가 완전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불이 나더군요. 받아보니 이사회가 비상 소집되었다며 김 대표 출근하자마자 연락하라는 전화였죠. 그 전화를 받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큰일을 쳤구나 싶었죠. 김 대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전혀 모르고 출근했더라고요.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온갖 아는 채, 친절한 체를 하며 들어섰습니다. 제가 이사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귀찮다는 듯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면서 무슨 이사회냐고 꿍얼거리며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사회 진행을 맡은 직원들이었죠. 당장 모셔오라고 했다며 대표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김 대표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얼떨떨해하며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며 갔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사회에서 잘리지는 않았어요.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음모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감사팀에서 고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죠. 워낙 급한 사안이라 그런지 감사팀이 엄청나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호출당하고 비서실 자료들도 계속 넘겨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2차 폭로를 터뜨렸어요.